손자는 가방에서 종이봉투를 꺼내 그림을 펼쳤다. 미술 시간에 그린 함께 사는 집이었다. 문짝은 접이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었고 창문에는 은박지를 붙여 빛이 반짝이도록 했다. 지연은 그림의 문을 열며 놀라워했고 창틀에 붙인 작은 별을 보며 우리 집 창틀에 붙은 별과 닮았다고 말했다. 아이는 할머니가 밤에 길을 잃지 않도록 붙여둔 것이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숨을 들이마시며 내가 붙인 별이 내 길을 밝혀준다고 고마워했다. 민수는 그림 옆에 글씨를 읽어달라고 했다. 아이는 큰 소리로 말했다. 문은 함께 밀 때 더 쉽게 열린다. 닫을 때도 같이 닫자. 선생님이 집에서 있었던 일이냐 묻자 그냥 우리가 연습 중이라고 답했다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연습 중이라고 말했다. 민수도 동의하며 잘 연습하자고 다짐했다. 그림 한 장과 문구 몇 줄이 집안의 기합을 바꿨다. 아이는 결정 대신 연습을 말했다. 연습은 실패를 허용했고 허용은 서로를 풀어주었다. 소녀는 어머니에게 귓속말을 했다. 라디오 사연을 함께 쓰자고.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답장을 보낸다고 했으니 자신은 띄어쓰기와 숨표 담당을 맡겠다고. 어머니의 눈빛은 환해졌다. 숨이 없으면 말이 죽으니 숨표 담당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기뻐했다. 지연은 가족 단톡방에서 초안을 공유하고 모두가 한 줄씩 덧붙이는 방식으로 함께 쓰는 편지를 제안했다. 민수는 숫자가 아니라 쉼표를 배워야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는 아빠에게는 느낌표 담당을 맡겼다. 가끔만 쓰고 너무 많이 쓰면 시끄럽다고. 민수는 웃으며 명심하겠다고 대답했다. 폭풍 후의 집은 더욱 선명해졌다. 누군가의 웃음이 다른 이의 어깨를 낮추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었다. 아이가 내민 손을 놓지 않으려면 말과 약속의 구체가 필요했다. 지연은 노트를 펴며 3가지 약속을 정하자고 했다. 손자가 먼저 외쳤다. 첫 번째는 밤의 빛 프로젝트. 센서 등 야광 테이프, 문턱 표시를 오늘 바로 설치하자는 것. 민수는 차에서 사다 둔 물건들을 꺼내와 현관과 복도, 화장실 안방 문턱, 베란다까지 표시하겠다고 적었다. 지연은 2번째 약속을 내놓았다. 낮의 목소리 프로젝트. 요양원 낮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일주일에 3번 라디오 합창 미술 중 어머니가 고른 것으로. 첫 주는 자신이, 둘째 주는 민수가, 셋째 주는 번갈아 동행하기로 했다. 어머니는 마음이 놓인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자는 3번째 약속을 정했다. 별표, 달력. 싸우지 않은 날 별 하나, 같이 웃은 날 별 하나. 하루에 2개까지 붙이고 거짓말은 금지라고. 민수는 웃으며 거짓말이 적발되면 느낌표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장난을 던졌다. 어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쓸어주며 고맙다고 속삭였다. 별이 많아지면 길이 보인다고. 달력에도 마음에도. 약속은 작지만 작아서 강했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은 집을 바꿨고 집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었다. 손자는 사이다병 뚜껑을 들고 장난스레 축하식을 제안했다. 오늘은 자신이 거품 담당이라며 조심스레 병을 열고 넘치지 않도록 천천히 눌렀다. 거품은 천천히, 말도 천천히.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감탄하며 작은 박수를 보냈다. 지연은 사이다를 따라 건배를 제안했다. 구체적 약속, 함께 미는 손, 그리고 오늘의 쉼표들에. 민수는 잔을 들며 가장 용감한 선생님에게도 건배를 덧붙였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다짐을 투명하게 만들었다. 설탕 거품처럼 금세 사라지는 소리일지라도 사라지는 것을 함께 본 기억은 오래 남았다. 집은 잠시 조용해졌고 그 조용한 만큼 단단해졌다. 소녀는 식탁 모서리에 별 스티커를 붙였다. 다투지 않은 시간 하나, 같이 웃은 순간 하나. 오늘은
별 2개. 지연은 별이 쌓이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보일 거라 말했다. 민수는 실수해도 내일 또 붙이면 된다고 했다.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그 말을 따라했다. 실수해도 내일 또 붙이면 된다고. 아이의 방문은 폭발을 멈추게 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멈춘 자리에서 무엇을 시작했는가였다. 이 집은 방금 3가지를 시작했다. 밤의 빛, 낮의 목소리, 그리고 별의 기록. 다음 장면에서는 그 시작들이 낯선 공간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집안은 조용했다. 거실 한쪽 창문에 붙은 별 스티커 2개가 미약한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빛은 작았지만 마치 이 집의 공기를 조금씩 덮여주는 듯했다. 웃음과 다툼이 뒤섞인 하루가 끝나고 남은 것은 아직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손끝으로 탁자 위를 쓸었다.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 도망치지 말자. 그 말은 단호했지만 누군가를 꼬집는 어조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렸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3달, 단기 보호시설이라는 곳에서 지내보겠다고 했다. 조건은 단 하나였다. 그 결정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미는 선택이라면.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민수는 눈을 크게 떴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안도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엄마. 그녀의 눈가에는 오래된 긴장이 조금씩 풀려나고 있었다. 어머니는 잠시 아이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 버티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가고 싶다. 그녀는 그렇게 덧붙였다. 아이, 별이는 팔짱을 낀 채로 어른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럼 나도 도와드릴래요. 할머니 조수할게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래, 내가 내 조교구나. 방 안의 공기가 조금 풀렸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남아 있었다. 요양원 비용, 생활비, 각자의 책임 이야기는 더 이상 감정만으로는 끝낼 수 없었다. 민수는 조심스레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는 여전히 숫자와 계획으로 마음을 정리하는 사람이었다. 좋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정하죠. 비용은 제가 6, 누나가 4. 대신 누나가 엄마 곁에 더 자주 계시니까 그건 인정합니다.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병원 동행을 맡을게요. 주 3회 꼭 갈게요. 민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오랜만에 서로의 말이 충돌하지 않았다. 아이 별이는 손을 들었다. 저는 별 담당할게요. 집이 시끄러워지면 웃게 만들고 싸우면 별 붙이고요. 그의 천진한 선언에 모두가 웃었다. 그 웃음은 잠깐이었지만 방 안의 온도를 바꿔놓았다. 그날 밤 3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앉아 있었다. 종이 위에는 함께 미는 손길이라는 글자가 적혔다. 어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중심이라면 너희는 내 곁에 꼭 붙어 있어라. 멀리서만 맴돌지 말고.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요. 숫자만 세면서 마음 곁에는 서 있지 않았네요. 지연도 조용히 덧붙였다. 저도 그래요. 이제는 붙을게요. 그리고 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원래 붙어 있었잖아요. 할머니 방 창문에 별 붙일 때마다 제 마음도 같이 붙였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아이를 꼭 안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빛이었다. 민수는
작은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럼 약속합시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이에요. 엄마는 낮 프로그램부터 참여하시고 누나는 병원 일정 챙기고 저는 주말마다 들를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오늘은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진다. 함께 미는 손길이 이런 거였구나. 그날 밤 별이는 달력에 별 2개를 붙였다. 하나는 싸우지 않은 시간, 또 하나는 함께 미는 다짐이었다. 달력의 별빛이 부엌벽에 반사되었다. 그 빛은 아주 작았지만 확실하게 흔들리며 방 안을 비췄다. 이날의 대화는 완전한 화해가 아니었다. 그저 새로운 길의 첫걸음이었다. 그러나 그 발걸음에는 처음으로 같은 방향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이제 이 집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튿날 아침 공기는 한결 차분했다. 가을의 끝자락 바람은 서늘했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지연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옆자리에는 어머니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차 안에는 말없이 흐르는 라디오 음악이 잔잔히 깔려 있었다. 둘 다 말을 아꼈지만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떨림이 있었다. 지연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어머니가 혹시 마음을 돌릴까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은 그냥 한번 가보는 날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연은 그 말에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어제와는 다른 어머니의 표정이 있었다. 결심을 품은 얼굴, 그리고 어딘가에 작은 평안이 깃든 얼굴이었다. 잠시 후 차는 요양원 앞에 멈췄다. 하얀 벽과 넓은 창, 그리고 화단에 핀 국화꽃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문 앞에는 낮 프로그램 참여 환영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다. 요양원 안은 생각보다 밝았다. 햇살이 복도 끝까지 닿았고 공기에는 은은한 향이 감돌았다. 몇몇 노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구나. 지연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천천히 둘러보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긴장과 불안을 함께 품고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합창 수업과 미술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합창이라니 내가 음정도 못 맞추는데. 그녀는 작은 웃음을 흘렸다. 지연은 대답 대신 손을 꼭 쥐었다. 엄마, 음정이 아니라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강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합창 시간이 시작되었다. 피아노 반주가 흐르고 어머니는 처음엔 입술만 움직였다. 그러다 옆자리에 누군가가 크게 노래를 따라 부르자 그 소리에 이끌리듯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왔다. 처음엔 작고 떨렸지만 이내 따뜻해졌다. 단달, 하늘 높이 걸렸네. 그녀의 목소리는 어쩐지 오래전 자장가 같았다. 지연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 잠들기 전 엄마 품에서 들었던 바로 그 노래였다. 가슴속이 저릿하게 따뜻해졌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다. 어머니는 그제야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오랜만의 것이었다. 잠시 뒤 미술 시간이 이어졌다. 하얀 종이와 색연필이 나눠지고 모두가 각자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연필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집을 그릴 거야. 그녀의 손끝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지붕을 그리고 창문을 그리고 그 아래에 장독대를 그렸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그릇 하나를 그렸다. 금이 간 그릇이었다. 어머니는 그 위에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우리 집이지. 지연은 어머니의 그림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엄마, 그 집이 참 따뜻해 보여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색연필을 내려놓았다. 사연이 없는 집은 없단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요양원을 나섰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머니의 걸음은 가벼워져 있었다. 손에는 자신이 그린 집 그림이 들려 있었다. 햇살이 종이 위를 비추며 그림 속 창문에 노란 빛을 흘렸다. 차 안으로 들어온 햇살이 따뜻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아, 이상하지? 낯선 곳인데 숨이 편했어. 노래할 때도, 그림 그릴 때도.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엄마가 편히 숨 쉴 수 있는 또 다른 집.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숨이 길어졌구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는 마치 지난 계절의 빛을 닮아 있었다. 그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낯선 공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집이 아니어도 여전히 삶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그날을 잊지 않았다.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던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어머니는 오랜만에 자신을 만났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집의 공기 역시 조금 달라졌다. 해가 천천히 기울었다. 하루의 끝은 언제나 같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어머니와 지연은 요양원에서의 첫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차창밖 풍경은 익숙했지만 마음속의 공기는 낯설었다. 익숙한 길 위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연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물었다. 엄마, 힘들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힘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숨이 편했다. 그녀의 말에는 스스로도 놀란 기색이 묻어 있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대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매일 드나들던 집인데 오늘은 낯설다고 말했다. 지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낯설다는 건 새로운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집안은 고요했다. 민수가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어땠어요? 어머니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괜찮았다.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리고 오랜만에 웃었다. 민수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의아함이 함께 비쳤다. 정말요? 거기서 즐거우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낯선 곳이었는데 이상하게 숨이 편했다고 말했다. 집이 아니어도 숨 쉴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말은 가족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단단했던 벽에 작은 틈이 생겼지만 그 틈으로 새로운 빛이 스며드는 듯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웃으신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봄 같았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나도 내 얼굴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민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처음엔 겁이 났어요. 엄마가 더 외로워질까 봐.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어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답했다. 두려움이 있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제는 그 두려움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잖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질게요. 그때 별이가 달력을 들고 뛰어왔다. 오늘도 별을 붙일 거라며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붙이자. 오늘은 큰 별도 괜찮다. 별이는 달력에 스티커를 붙이며 말했다. 하나는 엄마가 웃은 날, 하나는 우리가 다 같이 밥 먹은 날이에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따뜻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집이라는 건 벽돌이나 지붕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웃는 순간이구나.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는 숫자 이야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그 뒤에 마음 이야기를 붙이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저도 마음 이야기만 하지 않고 그 뒤에 현실 이야기를 붙이겠습니다. 어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래야 균형이 맞지. 오늘은 저울이 평형을 이룬 날이네. 별이는 다시 달력에 별을 붙였다. 이건 싸우지 않은 용기, 이건 웃은 용기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도록 웃었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였다. 서로의 숨결이 겹쳐 만들어 낸 고요였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흘러들었고 달력 위의 별들은 은은히 반짝였다. 그 빛은 어머니의 마음 속에도 하나의 별을 켜는 듯했다. 그날 밤 가족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누구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보게 된 밤이었다. 집과 낯선 집 사이에서 그들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